대한민국 최강의 플레이어 2015 피파 온라인 3 탑1을 찾아갑니다. EA 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시아 챔피언십 2015. 안녕하세요, 전수영입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보다 더 뜨거운 우리 프로들의 열기, 탑4의 치열한 접전, 오늘 그 두 번째 결승 진출자가 가려질 텐데요. 먼저 지난주 4강전에서는 김승섭 선수와 강성호 선수의 경기가 있었죠. 1세트부터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렸는데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끝에 김승섭 선수 4골 연속해서 막아내고 먼저 1승을 따냈습니다. 이후로 김승섭 선수는 빠르고 날카로운 패스와 또 탄탄한 측면 수비로 골 점유율을 높였고 골차스 놓치지 않았었는데요. 반면 우리 강성호 선수는 10시즌 크라우치 선수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시원한 공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 수비 라인을 뚫지 못하고 결과는 3대0 김승섭 선수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김승섭 선수를 상대할 주인공들이 가려지는데요. 네, 여기 보이시죠? 4강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플레이로 이번 시즌 존재감 제대로 드러난 선수입니다. 장동호 선수 그리고 현재 무서운 기세로 4강에 오른 박준효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박준효 선수는 지금까지 굉장히 EPL가 높은 걸로 획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단단한 스쿼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동호 선수의 데뷔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행보를 이어갈 시즌2의 예선도 벌써부터 뜨겁거든요. 다음 시즌 챔피언십의 도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잠시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난달 26일 차기 시즌의 탑12로 가는 첫 번째 관문 2차 챌린지 리그가 열렸습니다. 총 3번의 챌린지 중에 두 번째 예선이었는데요. 이 매회 예선은 4개 조로 나눠서 경기를 진행하고 각 조의 1위를 차지한 4명의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가게 됩니다. 챌린지를 지나면 승강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승강전에서 8강에 올랐던 4명의 선수들과 만나게 됩니다. 온라인 유저들은 물론이고 이번 시즌 본선 진출자들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예선은 스타급 선수들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4명 바로 양진혁, 강성호, 장우영 그리고 이번 시즌 탑12 중에서는 정찬희 선수가 유일하게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찬입니다. 승강전 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챔피언십 본선에는 졌지만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이번에는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복수하겠습니다. 네, 정찬희 선수 시즌2에서도 우리 꼭 만날 수 있게 기대할게요. 자, 시즌2를 장식할 얼굴들 과연 누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다가오는 3차 챌린지에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럼 4강전 두 번째 경기에 나는 두 선수의 기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훈 선수죠. 네, 선수단 가치가 많이 상승했죠. 또 10시즌 메시앙 선수가 동일하게 8강과 함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8강에 4강에 진출하는 것처럼 굉장히 선수 능력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오각형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압박 축구를 잘 보여주면서 4강에 올라왔는데요. 이 전반부터 협력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상대 패스 루트를 전개하는 플레이가 눈에 띄었었습니다. 수비 컨트롤에 있어서 다른 선수보다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선수인데요. 상대 선수의 플레이를 평소에 굉장히 동영상을 보면서 잘 탄탄히 준비했기 왔기 때문에 톡톡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공격적인 분부에서는 삼각 패스를 잘 활용하고 또 중앙 공격을 주로 감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박준효가 중앙 수비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패턴을 갖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즌 박준효 선수와 장동훈 선수의 어떤 경기가 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새로운 포메이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선수는 바로 박준효 선수죠. 지난 시즌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더 많이 상승을 했고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수비력이 굉장히 상승한 게 보이시죠? 꽉 차 있는 선수인데요. 주요 선수는 10시즌 드록바와 10시즌 나우드가 지난 8강과 함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상대 스타일에 맞춰서 득점보다 실점을 하지 않겠다는 경기 운영 방식이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공격권을 가진 이후부터는 빠른 역습보다 볼을 소유하면서 실수를 유도하는 모습이 이번 시즌의 특징입니다. 이전까지 보여주던 박준효의 공격적인 플레이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대한 선수들이 많이 당황해했는데요.
이 2시즌 연속으로 4강에 오르면서 스스로 해법을 찾은 것 같은데 이 측면에서의 개인기는 여전히 강력하고 또 상대가 잘 대처하면 얼리크로스까지 섞어가면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클럽원과 만나는 만큼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노출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을 들고 났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 강력한 우리 두 선수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챔피언십 2015 생방송에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이벤트죠. 첫 번째 이벤트는 승자를 맞춰라.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문자 샵 5855로 응원하시는 선수의 이름과 함께 본인의 감동명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1억 EP, 월드베스트 선수팩 등 1천만 EP 다양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더 많은 분들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2천만 EP, 또 20레벨 경험치 획득권, 월드 레전드 포함 베스트 30이 추가됐으니까 문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트로피를 잡아라. 피파 온라인 3 홈페이지 생방송 보시면 중간중간 밝게 빛나는 5개의 트로피가 보이실 겁니다. 트로피를 많이 잡을수록 높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모두 잡으시길 바랄게요. 단 이벤트는요. 생방송 중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승 마지막 진출자가 가려질 이곳은 강남에 위치한 넥슨 아레나입니다. 인터파크에서 챔피언십 2015를 검색하시면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관람객 전원에게 2천만 EP 그리고 레벨 20 경험치 획득권, 월드베스트 레전드 포함 혼합 시즌 베스트 30 모두 드리니까요. 넥슨 아레나 오셔서 모두 받으시길 바랄게요. 저 현장이 아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나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피파 온라인 3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 아프리카로 보실 수가 있고요. BTV와 올레TV, 뉴플러스 TV를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승을 향한 4강전 두 번째 매치 EA 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이다스 챔피언십 2015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두 선수 장동훈 대 박준효, 박준효 대 장동훈의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장동훈을 이기는 것 자체는 좀 어렵거든요. 이번 시즌 테마가 있습니다. 리벤지, 복수죠. 엄마가 뒤쪽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장 남은 결승행 티켓을 놓고 경기를 펼치는 EA 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이다스 챔피언십 2015 4강전 두 번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오늘도 말씀 역시 김동완, 한승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4강전 경기 남은 한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 경기까지 이제 선수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매주 새로운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매 경기 흥미로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유저들이나 팬들이 올라갈 선수들이 올라갔다 이런 평들이 많거든요. 오늘도 뭐 박준효 선수의 그런 개성, 또 장동훈 선수의 그런 압박 여러 가지 특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선수가 결승 진출을 확정지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부터 도입된 것이죠. 일단은 한정된 금액 안에 자신의 구단을 꾸려내는 그런 장면에서 조커 카드가 아니라 뭔가 좀 잘못 운영됐었을 때의 문제점, 사실 그 지난 4강 경기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강성우 선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서 완패를 당한 경기가 보여졌었는데 그런 좀 좋은 경기 경험을 박준효와 장동훈은 자신이 직접 경기를 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좀 겪은 상황이라 오늘 4강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강 1경기와는 다른 식의 심리전이 좀 오고 갈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양 선수는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서로 전략 공유를 많이 한 터라 오늘 굉장히 짠물 수비도 짠물 수비고 득점 상황도 많이 나오지 않는 굉장히 검소한 축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누굴 위한 파이팅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파이팅 하실 분들이 많은 것이 어제 1000만 EP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밤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현재 뭐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또 이제 5월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정의 달에 걸맞는 이벤트도 계속되고 있어서 여기 현장을 찾아주신 아레나 팬분들도 눈 밑에 다크서클이 한창이네요. 그렇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준효 선수 역시 응원하시는 분인데 박준효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까지 결승전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이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박준호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화려한 그런 득점력, 그러니까 한 골을 넣으면 또 한 골을 실점하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 골 실점에 두 골을 넣으면서 이기는 경기가 많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역시 수비 쪽에 강화를 시키면서 아주 효율적인 경제적인 축구를 구사하거든요. 그것이 결승 진출을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도 많이 주목이 되는데 제 주위의 많은 팬들은 이제 김승섭, 박준효의 결승 대결을 많이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수들 간에도 일단은 이기는 박준효 선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변수를 장동훈 선수가 만들어내게 될지 오늘 4강전 2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 선수를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선수 장동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장동훈 선수는 역시 뭐 고건영 선수를 꺾고 올라왔죠. 고건영 선수 이제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주지 않는 선에서 아주 강한 이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뭐 질식할 만한 그런 보는 이 팬들도 약간 지루할 정도로 굉장히 압박이 강했는데 그것에 강한 압박을 또 박준효 선수를 상대로 보여줄지도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대편에게 약간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도 선사했었는데 그것 말고도 이 전단에 보였던 다른 무기도 있었기 때문에 장동훈 선수의 새로운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선수는 이 시즌 가운데 이번 시즌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준효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즌2 결승전에 올라섰을 때 박준효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시즌의 박준효는 수비력 또한 물이 올라와 있죠. 네. 특히나 죽음의 조에서 정세현과 원창현이라는 정말 우승자 출신 두 명의 선수를 상대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이끄는 모습을 보고서 저 또한 놀랐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상대가 되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장동훈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박준효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클럽 4개 서로 공유한 정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변화, 약간의 비틈만으로도 서로에게 카운터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는 과연 어떤 스쿼드와 포메이션을 준비했을지 이어서 준비한 양 선수의 상황을 살펴드립니다. 자, 먼저 박준효 선수의 모습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박준효 하면 뭐 호날두죠. 호날두를 네. 왼쪽에 배치를 시켰고요. 드록바와 이브라이모비치 골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선수들을 배치시킨 것이 예선전부터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야야 투레는 뭐 또 이피로스 강화를 시켰다고 해요. 그러면서 중원 쪽에서의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투레가 맡게 되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걸 극대화시킨 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뭐 박준효 선수는 언제나처럼 강한 모습, 특히나 지금 실제 축구에서 벤제마가 보여주는 장면들을 사실 공구 질라탄이 좀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연결, 링커로스의 역할들, 최전방에서의 링커로스의 역할들을 머릿속에 두고 공구 질라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공구줄라탄 같은 경우에는 이선까지 내려오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을 만한 히든 특성도 많이 보유한 선수라 박준효 선수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14시즌 야야 투레가 현재 강화 5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별 예선을 진행할 때는 강화 3단계의 야야 투레였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다시 한번 강화를 시도하며 야야 투레 선수의 중원 장악 박준효 선수가 의도한 대로 잘 흘러간다는 걸 지난 8강 경기에서도 잘 보여준 터라서 네. 야야 투레 선수의 중원 장악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양쪽 측면에 있는 바르가스와 호날두의 활약, 박준효 하면 측면에서의 개인기 활용, 그리고 측면 돌파가 위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활약 여부도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박준효 선수의 공격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짚어드려봤고요. 이어서 장동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동훈 선수 역시 유사한 그런 선수를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박준효의 공격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마티치와 1사 마티치와 이제 보드메르 선수 둘 다 수비력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중원에서부터 또 한번 질식시키는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그런 형태에서 끌어냈을 경우에는 역습으로 가면서 드록바와 마찬가지로 또 이브라이모비치 이런 카드를 또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1 질라탄을 쓰고 있습니다. 공구 질라탄과는 달리 이제 골 결과 몸싸움에 관련된 부분이 특화됐기 때문에 약간 시장가가 높긴 한데 그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좀 더 이것을 가까이 가서 공격적으로 뭔가 끝내는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탱커형 공격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09 시즌 질라탄은 연계형 공격수라고 한다면은 11 시즌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골 결정력에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이 장동훈 선수의 골 결정력을 한껏 높여줄 수 있을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조별 예선부터
꾸준히 고수해오던 호날두 선수의 공격형 미드필더 배치가 아닌 네. 왼쪽 측면 지역에 배치를 하면서 박준효가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찌르는 측면 지역에 대한 공략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들의 그 분석들이 장동훈 선수를 여기까지 올려왔는데 과연 그런 분석력으로 박준효까지 뚫어낼 수 있을지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세상의 예상대로 박준효가 장동훈 선수를 붙잡고 결승전에 올라갈지 아니면 장동훈이 박준효를 붙잡으면서 또 하나 이변들을 만들어내게 될지 양 선수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박준효와 장동훈 선수가 펼치는 그 1세트를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양 선수가 펼치는 다전제 경기 가운데 첫 번째 1차전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효 선수, 장동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 비슷한 그런 스쿼드를 어떤 식으로 비틀어서 활용하게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오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박준효 선수는 호날두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어택킹 미드필더에 이제 놓게 되면서 왼쪽 측면에 있고 반대로 장동훈 선수는 왼쪽 측면 지역에 배치를 시켰거든요. 네. 사실 이런 모습은 장동훈 선수가 오히려 호날두 선수를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시키는 모습을 조별 예상부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박준효가 그런 식의 모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궁금해지네요. 서로 간의 경기에서 좀 영감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일단은 초반에 움직임 장동훈이 막아냈습니다. 팬들의 지지는 86%로 굉장히 높게 박준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측 전개하면서 공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박준효 길게 찔러줍니다. 질라탄 안쪽으로 가볍게 들어갑니다. 밀어줍니다. 디데 드록바 안쪽으로 점프! 질라탄 이브라모비치 쉽게 가네요. 시원하게 첫 번째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축구 용어로 컷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라 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결시켰는데 이런 것을 또 골로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질라탄이 공을 연계시키는 그런 움직임 이후에 마무리까지 해내면서 첫 번째 박준효가 앞서갑니다. 네, 실제로 플레이 해보면 저렇게 이선에서 볼을 주고 뛸 때 막기가 가장 어려운데 박준효가 첫 골 잘 만들어냈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처럼 박준효가 수비력이 좋아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지난 시즌보다 향상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팬들이 즐기는 축구를 했다면 이번 시즌은 이기는 축구를 가져가고 있어요. 멋진 동작이죠. 뒤에 잘 돌았습니다. 안쪽으로. 하지만 여기서 몸싸움 이루어지면서 공은 체크의 품 안으로 넘어갑니다. 네, 질라탄은 굉장히 잘하고 있죠. 밑지역으로 가는 짧은 패스뿐만 아니라 질라탄의 큰 키를 활용한 로빙 스루 패스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번엔 질라탄 밀어줍니다. 드롭바입니다. 아래쪽에서 뒤쪽으로 살짝 걷어내줍니다만 도치로 갑니다. 위험한 패스가 이어졌었습니다만 이것을 끊어내면서 다시 한번 공을 앞으로 전개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준효. 네, 10시즌 펠레안이 왜 대장에 속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사이드에서 양 선수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애쉬양입니다. 야야 뚜레.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게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쉽게 득점을 하고 또 바로 실점을 내주면 흐름을 뺏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 흐름들을 끊어낼 만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최근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또 작용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14시즌 마티치라든지 14시즌 야야 투레가 그런 선수,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중원을 장악하는 자가 결국에는 경기를 장악합니다. 바로 이 야야 뚜레. 점유율을 또 올리는데요. 네, 드록바가 몸을 버텨냈고 왼쪽으로 호날두에게 넘겨줍니다. 자, 박준효 여기서부터죠. 호날두가요. 자,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좀 밀어줬습니다. 드록바의 몸싸움. 뒤쪽에서 일단 파울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대로 공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공을 빼앗아 올리고 있는 박준효. 네, 박준효의 호날두는 이번 시즌에 수비력마저 장착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네. 전방 지역에서의 압박이 효율적으로 먹혀들고 있습니다. 자, 박준효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의 수치가 이제 굉장히 높은데 일단 그런 것들을 응원에 답하는 첫 번째 골을 한번 보여줬고요. 보면은 박준효 선수가 이 선수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 리벤지 매치를 노리는 선수들이 많아지는데 순수한 팬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만큼 화려한 플레이를 통해서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박준효 선수가 되겠는데요. 역시 네. 수비력. 바르가스, 탱커형 윙어다라는 말을 듣는 바르가스인데 네. 이 원창현 선수가 써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한동안 안 쓰이다가 다시 한번 박준효 선수가 쓰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중에 가슴 두께가 가장 두꺼운 선수 중에 드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가슴 두께를 그대로 돌파했으면서 바르가스의 장면들이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바르가스 상대편 장동훈도 잘 쓰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1대0으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아주 기습적인 초반 움직임 박준효가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장동원 선수는 이 포커페이스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런 것도 좋은데
박준효도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장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걸 뚫어내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번의 실수가 분명히 박준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새가 가지고 있는 특히나 크로스가 강한 그런 면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블 돌파, 짧은 패스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네, 패스 루트를 안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의 스타일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네. 양 선수의 패스 미스가 전반전에 잦았었는데 후반전에서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그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장동훈이 이번엔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호날두, 이것이 지금 장동훈의 좀 비밀 카드 중에 하나였는데 중앙에 연결된 걸 한번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호날두에 넘어갑니다. 질라탄. 자, 잘 열었죠? 자, 마티시가 빠른 연결 좋아요. 바르가스가 왼발로 위쪽으로 길게 넘깁니다. 이거 안쪽! 하지만 깊게 들어간 선수가 눈에 띕니다. 네, 사실은 이 장동훈 선수는 키보드가 아닌 패드를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얼리 크로스의 정해진 지역에서의 그런 뭐 정해진 패턴 이런 게 없는 선수거든요. 키보드보다 자유로운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박준호 선수의 좋은 수비 방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강점을 쓰는 두 명의 선수가 4강전에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현재 장동훈 선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수비할 때도 커서 체인지를 하는 반응 속도가 패드가 확실히 빠를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장점을 장동훈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지금 빠르네요. 패스 연결 자체가 장동훈 선수가 빨라졌어요. 자, 다시 한번 질라탄 중앙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살짝 찍어줍니다. 창의적인 패스! 멋진 창의성이었는데 이것은 차단당했습니다. 네, 저런 거죠. 장동훈 선수가 순간순간 번뜩이는 재치가 한 번씩 나오는데 네. 방금 그런 패턴이 잘 보여졌습니다. 자, 우측에서 일단 공이 잠시 끊겼고 다시 한번 권한을 장동훈 선수에게 넘겼습니다. 네, 후반전 점유율은 장동훈이 조금 앞서죠.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이 빨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 골을 내준 이후는 전반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찍어주는 장면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자, 잘 선입니다. 지켰죠? 장동훈 안쪽 들어갑니다. 호날두 마르셀로에 들어갔네. 약간 미스가 났어요. 룰렛을 충분하게 제대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뒤쪽 아래쪽까지 연결. 애쉬앙이 뜁니다. 자, 보긴 잘 봤는데 지금 걸렸죠. 네. 시향을 풀백으로 놨기 때문에 수비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워낙 그 패스 루트를 서로 간에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차단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주고받고 좋은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호날두를 봤습니다만 드록바가 잠시 마이콘 쪽으로 공을 돌립니다. 네, 거의 중앙 집중을 하고 있는 장동훈 선수인데 박준호 네. 이번 시즌에 실점 하나밖에 없었던 중앙 수비거든요. 오른쪽 열어줍니다. 질라탄이 한번 젖혀냈습니다. 중앙에서 애쉬앙이 드록바!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장동훈이 철옹성 같은 박준호의 중앙 수비를 뚫어내네요. 자, 이 페이스를 끌고 왔을 때 저렇게 골을 만들면 장동훈이 유리해지죠. 그렇습니다. 수비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수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멋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역습인데요. 빠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티치의 벽에 걸리면서 공은 다시 한번 상대편으로 넘어갑니다. 네, 10시즌 드록바 명분 허전이죠. 이번 5월 들어서면서 이벤트가 진행되며 몸값이 많이 하락이 되긴 했지만 네. 그 실력은 어디 안 갑니다. 자, 여기도 드록바가 드록바 있어요. 찍어줍니다. 질라탄이 맞고 안쪽으로 돌지 못합니다. 자, 몸싸움의 승리 마티치의 움직임이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벨라인이 박준효가 이제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다 보니까 자신이 잘하는 그런 화려한 개인기를 놓치고 있는데 네. 개인기도 부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파고듭니다. 드록바가 왼쪽 열어줍니다. 호날두입니다. 크로스도 있고요. 중앙 집중도 한번 뚫렸기 때문에 박준호 부담스럽죠. 그대로 바로 올려줄 수 있을 만한 탐이 한번 쉬었고 마티오 보드메가 그대로 다시 한번 뒤쪽. 좋아요. 이번엔 끌어냈습니다만 자, 드록바. 기회가 여기서 다시 한번 끊깁니다.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1대1로 경기는 연장선으로 넘어갑니다. 네, 박준효 선수가 먼저 선취골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장동훈 선수 후반전에 페이스를 찾았거든요. 점유율을 높이면서 골을 만들어냈고 이제 연장전으로 돌입하는데 박준효 선수는 자신이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장동훈 선수는 지금 압박 수비 이후에 이제 역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짧은 패스로서 상대 진영으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형태, 이거 좋은데 아무래도 박준효가 첫 경기에 좀 긴장을 많이 한 듯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기 흐름에서 박준효의 흐름을 만들었던 것은 대부분 개인기였는데 오늘은 패스워크로 인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박준효 다운 장면들은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장동훈이 자신의 흐름들을 잘 끌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죽음의 조라는 정세현과 원창현을 만나서도 자신의 흐름을 찾아가면서 상대방의 흐름을 흐트려놨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네.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동훈에게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볼을 많이 못 가지고 있어요. 자, 월패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잘 익히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깔끔하게 밀어줬죠. 드록바가 안쪽으로 질라탄에 밀어줍니다. 단단한 질라탄 찍어줍니다. 바르가스! 하지만 그 전에 깃발이 올라갑니다. 바르가스. 너무 깊었네요. 네. 네. 너무 바로 갔죠. 좀만 돌아갔으면 득점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욕심을 좀 부려봤던 장동훈 선수. 하지만
오늘 경기 전반적에서 창의성은 장동훈 쪽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중앙 지역에서 문전 지역에서 조금 더 과감하고 결정적인 패스를 하는 쪽은 장동훈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장동훈 선수에게 다시 한번 공이 넘어가고 있는 연장 전반입니다. 장동훈이 축구에 있어서의 그런 하나의 철학, 패스는 드리블보다 빠르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장동훈이 또다시 빠른 여러 가지 패스에 이어서 전략까지 먼저 쓰면서 뭔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장면들을 만들기 원하고 있는 장동훈 선수입니다. 네, 먼저 스쿼드상에 앙리 선수도 있고 측면 쪽에 호나우주니 선수도 있는 터라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가서 호날두 질라타를 빼고 메시와 호나우주니오 앙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뭐 결정을 지켰다는 얘기인가요? 박준효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장동훈 선수가 박준효 선수에 비해서 스쿼드가 약간은 좀 숫자가 적습니다. 그만큼 선수의 컨디셔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컨디셔닝에 따라서 초반에 선발 라인업을 쓰고 나머지 선수를 일단 조커 카드로 돌리고 있습니다. 본인을 광고하고 있는 손정민 리포터. 굉장히 나올 장면이 적다고 본인이 계속 컴플레인을 걸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야 이적 시장에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공을 뒤쪽으로 살짝 던져주면서 짧게 패스 연결하고 있습니다. 장동훈입니다. 자, 양 선수 모두 교체 카드를 다 쓰고 이거 올라오겠는데요. 왼발 킥에 드롭바! 교체 카드를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박준호의 중앙은 드록바가 뚫어내네요. 자, 이 장동훈이 언더독이네요. 예상 팬들의 85%가 넘는 그런 예상을 호나주의 크로스 한 방이 완전히 꿰뚫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10시즌 나우도 하면은 제공권 둘째가 하면 서러워할 수비수인데 네. 드록바 선수를 전혀 막지 못하는 아쉬운 연장 전반전이었습니다. 연장 전반전이 이렇게 2대1로 끝이 났습니다. 도리어 장동훈이 앞서고 있습니다. 박준호 선수가 흐름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점유를 완전히 지금 내준 상태에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 해법을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지금 뭔가 생각이 잠겼는데 그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됩니다. 첫 골을 내주고 먼저 만들고 나서 지금 역전을 당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박준효 선수와 경기를 펼쳤을 때 개인기에 뚫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선수들보다 개인기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선수는 몇 개의 그 개인기를 좀 돌렸으면서 그 패턴을 익히면 더 이상 개인기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박준효의 그 많은 가짓수를 어떻게 보면 지금 장동훈이 좀 꿰뚫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서로가 연습을 많이 하는 상대다 보니까 이런 식의 패턴 연구 장동훈 선수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발동되기 시작하면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 점유율을 내주지 않는다는 선택을 했다는 거. 장동훈 선수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드메가 중원을 휘저어 놓고 있습니다. 메시를 때려요. 펀칭으로 바깥쪽으로 흘러냈습니다. 네. 자, 공격이 안 되니까 지금 수비도 흔들리죠. 자, 이번 장면에도 거의 각도가 약간 바깥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하나 더 선사했습니다. 코너킥 짧게 디에리 앙리. 영리하네요. 장동훈 선수가 최대한 또 시간을 이용하는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호나우지뉴, 메시, 앙리를 잘 활용합니다. 교체 카드가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비가 전방공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박준호인데요. 역수를 한번 밀어봤죠. 자, 이게 찬스죠. 여기서 신중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선수끼리 좀 겹쳤는데 벤제마를 밀어넣습니다. 네. 뭔가 지금 꼬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좀 뻔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박준호. 네. 박준호는 약간 좀 창의성 돋는 개인기 연계 이런 걸 통해서 공격을 하는 선수인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추가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공격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밀어주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먼저 1세트 1차전을 얻어낸 선수는 장동훈 선수입니다. 네, 장동훈 선수의 점유율 축구가 화려한 박준효의 그런 개인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역전승을 거뒀고요. 박준효는 2차전부터는 자신의 색깔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 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강전 토너먼트에서는 자신이 뭐 보완했던 점보다는 자기가 가장 갖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한 걸 꺼내 들어야 되거든요.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워낙 장동훈 선수가 세트마다 경기마다 준비한 것들이 다르고 포메이션을 변화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박준호가 지나치게 대비하다가 좀 밀린 느낌이거든요. 네, 생각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특히나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패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다 보니까 말끔한 경기력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네. 뭔가 기존에 자신이 보여줬던 가장 특출난 장점, 개인기, 공격적인 부분을 박준호 선수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훈 선수가 교체 카드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은 저희가 이미 경기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무승부가 좀 이루어졌었던 하부 라운드에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후는 계속해서 교체 카드의 활용으로 인해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골을 선사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준효 선수가 조금 피곤해 보이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2차전에 좀 다른 변화를 분명히 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네. 장동훈 선수는 지금 어쨌든 점유율 축구로서 자신이 잘하는 거를 가져가고 있고 또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끌어주는 허리에서부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2차전부터는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효 선수와 장동훈 선수, 특히 뭐 박준효 선수는 어제 열판 채우고 잤는지 일단 네. 전반적인 수치가 일단 컨디셔닝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골 시즌 질라타는 컨디션이 서 있었고 첫 번째 골도 굉장히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출발을 할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좀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이 약간은 좀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빠른 시간 안에 선취점을 올린 게 좀 오랜 시간 경기를 내가 이제는 좀 안전하게 지켜야겠다. 이런 좀 소심한 생각이 경기를 그르친 가장 주된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기묘한 타이밍에 커트가 넘어가면서 제가 조금 더 뭔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 팝콘 광고만 한 채 화면 그냥 넘어가고 말았네요. 네, 시솔트 카라멜. 굉장히 고급스러운 카라멜을 드시는데요. 바다 소금 카라멜 전혀 이상한 네, 어떤 느낌이 안 맛일지 오는, 정말 궁금한 궁금해집니다. 예. 팝콘만 남은 채 화면 하나가 소비됐습니다. 자, 이제 장동훈 선수와 박준효 선수 2차전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박준효 선수는 언급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도리어 아래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위 라운드에서 보였던 그런 장면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답답한 박준효인데요. 박준효 선수가 답답함을 극복할지, 그리고 좀 선수 배치도 호날두를 넣었기 때문에 호날두를 자신이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쪽 부위에서 좀 흔들어주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호날두의 활용을 도리어 지금 장동훈 선수가 굉장히 잘 막는 장면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지난주 경기에서도 몇 명의 선수 크라우치가 막혔을 때 그 문제점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날두가 막혔을 때 박준효가 약점으로 또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도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네. 평소에 자신의 애정을 갖고 있던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좀 안 풀린다 싶으면은 그에 대한 차선책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박준호 선수가 호날두에 의해서 시즌2 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번 시즌에도 4강 연속에 오르면서 여전히 강력한 선수면 분명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호날두가 안 될 때는 뭔가 다른 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측면 지역에서 개인기가 안 된다면 멀리 크로스라는 비장의 무기를 또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뭔가 색다른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장동훈 선수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경기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장동훈 선수, 박준효 선수 이 두 명의 선수의 경기 준비가 다시 한번 끝이 났습니다. 1차전은 장동훈 선수가 경기를 제압을 하면서 첫 번째 선제골 먹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걷어내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어지는 2차전 박준효의 반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어지는 포메이션 계속해서 확인해드리죠. 자, 이번엔 장동훈 선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루카 토니로 변화를 줬죠. 좌우 윙어는 호날두와 바르가스, 수비도 되면서 역수 시에는 뭐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패스 연결을 짧게 끊어주는 형태로 유지가 됐고요. 수비형 미드필더에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콤파니와 보드메르는 약간 이제 패싱 능력도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뒷커버를 콤파니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07 콤파니 전반적인 장면에서 굉장히 좋은 장면을 팬들에게 그리고 선수에게 선사하는 그런 콤파니를 일단 기용을 했고 이어서 박준효 선수의 모습들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효 선수입니다. 네, 박준호 선수는 포메이션을 약간의 변화를 줬죠. 바르가스 선수를 조금 더 위쪽 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윙포워드까지 배치시킨 게 눈에 띕니다. 호날두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다시 한번 왼쪽 미드필더 지역에 배치를 시킴으로써 이번 시즌 죽음의 조 그리고 8강전에서 잘 보여줬던 측면 지역에서의 볼 점유 그리고 상대방의 수비의 실수를 좀 유도하는 듯한 플레이를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포메이션상에 잘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장동훈 선수의 원투 패스 또한 강력한 모습이 1경기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집중력이 요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장동훈과 박준효 선수 양 선수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준효가 완전히 봉쇄했었던 1차전이 끝이 났고 2차전은 장동훈에게 대비해서 박준효가 다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흐름이 과연 어디로 이어지게 될지 양 선수가 펼치는 2차전 경기를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2차전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장동훈 선수와 박준효 선수의 경기.
자, 이번에 바르가스 호날두가 사실 1차전에서는 공격뿐만 아니라 박준효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는데도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네, 바르가스는 또 실제로 스태미나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윙어라서 수비형 윙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이거든요. 장동훈 선수의 쓰임새가 굉장히 좋았던 바르가스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루카 토니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대편의 장동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장동훈 선수는 뭐 교체 카드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했죠.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도 역량을 보여줬다. 그리고 루카 토니의 또 제공권을 이용하겠다는 의도예요. 그렇습니다. 자, 호날두가 안쪽으로 서서 이동하다가 살짝 밀어줬는데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네, 그리고 개인기를 활용할 때 상대방의 수비가 달려들 때까지 기다리는 이 인내심도 장동훈 선수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바르가스의 왼발입니다. 아래쪽으로 바닥으로! 하지만 마티치 앞쪽으로 달려나가서 그걸 걷어냅니다. 지금 허를 한번 찔러본 거죠. 그렇습니다. 벽 왼쪽으로 바닥으로 낮게 깔아차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1차전의 흐름들을 거의 이어나가겠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동훈 선수입니다. 지금처럼 1대1에서 이 개인기를 보여줘야 돼요. 상대가 당황하거든요. 이런 장면의 연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박준효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번에는 패스 드리블의 그 기세를 지나치게 살렸는지 좀 깊게 들어갔습니다. 네, 박준효 선수가 경기 잘 풀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어떤 거냐면 등지기 스킬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네. 키를 활용한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수비가 달려들 때 등을 지면서 볼을 소유하는 거, 이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장동훈이 잘 풀고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동훈이 보드맨을 너무 잘 이용하네요. 중간에서 딱딱 끊어주고 또 패스 연결해주고요. 자, 안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만 중간에 한번 끊어줬습니다. 자, 보드맨은 사실 지난 시즌에서도 많은 선수들에게 애용받았던 그런 선수인데, 자, 이번 시즌 4강 이상에서도 계속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도 크고 탱커형 미드필더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선수 사이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야야 들어가 준비합니다. 이 세트피스 박준효 어떻게 이용하나 볼까요? 박준효 세트피스보단 드리블러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줬었는데 호날두가 잘 준비를 합니다. 네, 짧게 갈까요? 떨궈주겠죠. 아우두가 그대로 바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시안과의 교합 끝에 끝내 공은 퍼디난드가 좌측에 마이콘으로 열어줍니다. 자, 경기장을 장동훈이 굉장히 넓게 쓰네요. 네, 그러면서 넘어왔을 때는 짧게 또 끊어서 말이죠. 수비가 쫓아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위험하죠 지금은 상황이. 나우가 잘 끌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우도 아니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거 급해요. 정교함이 박준효 답답하네요. 정교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게 플레이상으로 눈에 띄고 있고 루카 토니입니다. 하지만 체크가 잡아냅니다. 네, 토니는 저런 게 진짜 강점이죠.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몸에 기름칠을 한 것도 아닌데 쭉 미끄러져 들어가는 움직임이 인상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준효 조심해야 됩니다. 워낙 피지컬이 이제 가로로 횡적으로 큰 선수이기 때문에 돌아 들어가는 이 턴 동작에서 반경이 다른 선수보다 넓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로도 슈팅까지 연결시켰었던 지금 상황에서 장동훈 선수. 뭐 오늘 경기는 1차전에 이어서 2차전까지 장동훈 선수가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박준효의 개인기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못 제끼고 있어요 지금. 자, 마티치가 단도로 끌어갑니다. 마티치 등을 한번 살짝 졌다가 라모스에게 넘겨줬고요. 짧게 가는데 또 끊깁니다. 좀 급해요. 네, 여유 있게 좀 패스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호날두 가야 돼요. 지금 협력 수비 진짜 좋았죠. 수비적인 측면에서 지금 박준효를 완전히 읽고 있는 장동훈입니다. 네, 수비적인 컨트롤, 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역습 찬스. 추가 시간 2분입니다. 오른쪽이 좀 열려있는 가운데 마티치가 콤파니에 끊깁니다. 또 수비형 미드필더 콤파니를 배치시킨 것이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좌측에서 호날두가 뛰어 올라갑니다. 마지막 공격 기회는 도리어 장동훈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마이콘 짧게 보드맨에게 다시 한번 마이콘입니다. 자, 길게 질러타 깊어요. 올라가기 전에 체크가 잡아냅니다. 그리고 길게 차내면서 전반전이 0대0으로 끝이 납니다. 네, 장동훈 선수는 1차전의 그런 경기 결과에 의한 분위기, 페이스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고 박준효는 뭔가 이제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또 화려한 개인기를 뭔가 시도해 보려고는 했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요. 상대의 수비에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효 슈팅들 장면들은 계속해서 장동훈 선수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위협적인 크로스는 1차전에 이어서 2차전 역시 지금 계속 장동훈 선수 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공격적인 패턴을 여러 가지 좀 입혀놓다 보니까 박준효 선수가 수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얼리 크로스도 쓰고. 자, 일단 이거 보죠. 그렇죠. 이런 개인기가 필요해요. 자, 좋습니다. 들어가!
두 명 벗겨내고 세 명짜리 끌어당기면서 드록바에게. 네, 팀 전술이 먹혀들지 않을 때는 한두 명의 공격수가 반드시 상대방의 전술적인 수비 지역을 헤집어 놓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네. 호날두가 그걸 잘 보여줬습니다. 네, 국어 영어 잘하면 문과 가야 되거든요. 굳이 이과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토니네요. 그런데 여기서 뒤쪽에서 일단은 자신의 장기가 한 번에 끝날 뻔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자, 호날두 들어가죠. 찍어줬습니다. 멋진 패스. 호날두 처천했습니다만 아직 공은 살아있습니다. 네, 약간의 이제 호날두의 세컨볼 운까지 좀 따라주고 등지기 스킬 활용하기 시작했죠. 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왼쪽에 호날두, 루카 토니. 네, 박준효의 또 특징은 분위기를 타는 거죠. 이 골을 넣고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되면 굉장히 무섭게 또 돌격 앞으로 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길게 토니에게. 자. 하지만 너무 깊었습니다. 자, 토니의 신장을 좀 과신한 듯한 그런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박준효가 1대0으로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겠죠. 네. 수비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빈틈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 보완을 위해서 전술 편집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동원을 상대로 할 때는 이 한 골로서 승부를 짓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장동원도 확실히 점유율을 끌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 자, 일단 바르가스를 빼고 그 자리에 로벤을 집어넣습니다. 네, 사실 바르가스는 스태미나가 왕성한 선수라 교체가 뭐 꼭 필요한 선수는 아닌데 네. 로벤을 교체했다는 건 측면 지역에서 드리블 능력치가 좋은 로벤을 활용해서 볼을 점유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강전의 효과를 봤었죠. 자, 토니입니다. 좋은데요. 그 다음 패스까지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가까스로 공을 살려냈습니다. 왼쪽 호날두가 달려가는 걸 보고 한번 찍었습니다. 자, 이거죠. 여기서 또 개인기 나오겠죠. 터져냈습니다. 큰 동작 자카르도 달려나갑니다만 에시안 자카르도 크리스찬 자카르도. 네, 이것도 그리고 호날두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풀백이 올라와서 공격 마무리를 짓네요. 박준효의 웃음도 찾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끼지 않는 슈팅. 이것들이 골로 연결시키면서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디키는 때리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낄 필요 없습니다. 자, 결국 장동훈 선수가 설정 변경하면서 경기의 반전을 좀 꾀하고 있고 지금 흥미진진하게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팬들의 눈빛도 좀 바뀌고 있거든요. 예, 여드름이 난 아주 사춘기 학생인데 아주 네. 열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앙리가 들어갑니다. 네, 확실히 좀 이제 둔탁한 움직임을 보여준 토니 선수다 보니까 연계에 조금 더 특화돼 있고 네. 부드럽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준 앙리를 투입을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득점을 위해서 움직이는 장동훈입니다. 1차전 때 교체 카드 효과를 봤었죠. 자, 앙리! 레온이 만화골 바로 교체 카드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 장동훈은 거의 무린류네요. 네. 교체 카드의 아주 효과적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교체된 카드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성공시켜놓고 있는 장동훈. 네. 이건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경기 전체 이 판 자체를 보는 시야는 장동훈 선수가 박준호 선수보다는 한 수 위에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골은 안 돼요. 장동훈 선수가 이렇게 바로바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교체 카드에 대한 활용도 능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등진 이후에 침투 패스 살렸을 태클로 약간 공이 한번 앞쪽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네, 하지만 저런 적극적인 패스는 좋죠. 자, 지금 올라왔을 때 여기서 나가야 되죠. 패스를 완전히 읽었는데 여기서 일단 파울로 경기 잠시 중단됐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짧게 주면서 한 10분 정도 남은 시간을 근데 이것도 읽었어요. 확실히 박준호를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장동훈이 이번에는 질라탄으로 오른쪽 빈 공간. 실수네요. 네. 앞쪽에 있는 선수를 예상했는지 하지만 패스도 실수로 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되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이런 거 중간적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 없애야 되는 양 선수입니다. 로벤입니다. 드록바 달려나갔을 때 일단은 옵사이드. 그렇죠.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죠. 드록바 단독으로 컷백 달립니다. 있어요, 컷백. 드록바 계속해서 자, 뒤쪽 자. 연결. 마티치에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공은 중간에 차단. 네, 또 장동훈 자책골 경험이 한 번 있는 선수고. 끌어냈어요. 시작합니다. 마티치 뒤쪽 넘어갑니다. 이마 끝선에 맞았어요. 네, 하지만 경기는 이대로 끝이 나면서 박준효가 2차전 승리를 얻어냅니다. 네, 확실히 승리할 때의 박준호의 모습은 이렇게 시원시원합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개인기를 통한 상대방의 빈틈을 찾아내는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수비 지역에서 약간의 빈틈이 있었기는 했지만 끝까지 집요하게 상대방의 공격수를 물고 들어지면서 절대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이 모습, 이번 시즌에 잘 보여준 박준호의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자 1차전과 2차전은 서로 간의 강점들이 좀 빛을 발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3차전이 굉장히 흥미롭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2차전에서 박준효가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한 흐름을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고무적이고, 네. 장동원 선수는 이제 좀 실점을 하다 보니까 급해지면서 실수가 잦았거든요. 그 실수를 줄이면서 1차전 때 그런 점유율 축구를 찾아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장동원 선수의 교체 타이밍 굉장히 좋았고 박준효의 개인기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연 양 선수가 펼치는 3차전은 어떤 준비를 왔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양 선수가 준비한 3차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좀 EA 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강전 경기 장동원 선수와 박준효 스코어 1대1로 하나씩을 나눠 갖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상대편 골 득실차고 전반적인 상황 굉장히 팽팽한 경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준효 선수가 첫 경기에서 먼저 골을 넣고도 이제 역전패를 당한 모습, 그런 것들이 조금 2차전 때 부담이 됐는데 그걸 어쨌든 극복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양 선수가 일단은 뭐 추가 획득 2피는 없겠습니다만 승리를 좀 나눠 가지면서 몸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경기를 좀 했고요. 네. 뭘 책임지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박준효 선수에게 좀 많은 걸 걸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독신, 뭐 제독갓, 갓제독 막 이러면서 이번 시즌에 보여준 박준효 선수의 경기력에 많은 팬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서야 좀 몸이 풀린 박준효와 박준효를 잘 알고 있는 장동원의 대결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차전, 2차전 때보다 훨씬 더 표정이 좀 안정되어 있는 박준효 선수가 됐고 장동원 선수는 여전히 표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뭐 돌부처 같은 이미지의 장동원이고 박준효 선수는 긴장을 했는지 2차전 끝나고 화장실을 급하게 다녀왔거든요. 네. 뭔가 잘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뭔가 좀 풀리는 장면들을 다른 장소에서 만들고 왔을지 양 선수가 준비한 3차전의 스쿼드 포메이션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박준효 선수입니다. 네, 호날두 카드와 함께 드록바, 이브라모비치, 그다음에 야야 투레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야야 투레, 또 펠라인이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이 바르가스를 측면에 놓으면서 어쨌든 호날두와 바르가스의 양쪽의 이제 공수 전환에 있어서의 밸런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전의 흐름을 찾았던 것을 잊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그래도 좀 트는 장면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윙코드까지 윙 쪽에 좀 배치를 시켜놓게 되면은 그쪽 지역에 순간적으로 로벤 스루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로벤 선수를 이 지역에 기용을 하면서 왼쪽 지역과는 또 다른 공격 루트를 박준효 선수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전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포메이션을 통해서. 네. 이런 포메이션 고수하면서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개인기는 호날두 선수로부터 역시나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 변화들을 끊임없이 좀 주면서 박준효 선수가 현재 포메이션에 대한 완전감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장동원 선수 것들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장동원 선수의 공격수 일단 드록바와 질라탄이 역시 눈에 띄는데요. 네, 그리고 가장 이번 시즌에 핫한 1사 포그바를 배치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콤파니 선수가 뒤에서 쓸어주는 그런 청소기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포그바의 어떻게 보면은 공격 가담을 좀 더 이용해 보겠다라는 형태를 좀 띄면서 포그바의 전방 배치, 중원 배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허리 쪽에서의 포그바와 마티치, 뭐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뭐 쓰레 바퀴와 빗자루 같은 그런 느낌들이 한 쌍으로서 뭔가 만들어지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 포그바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그바 선수는 중앙 센트럴 미드필더에 배치를 시켰을 때는 정말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는 활동량을 보여주거든요. 대단한 단어네요. 네, 그런 포그바의 활용을 이 장동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티치는 포백 바로 앞에 배치를 하면서 포그바의 부담을 덜어줄 용도로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동훈이 가장 잘 보여주던 호날두의 공격형 미드필더 배치,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왔는데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 2대1 월패스를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원 해설위원은 뭐 경기 중간에 박준효 선수가 괜히 지금 문과인데 이과로 전과했다라는 느낌을 주었다가 다시 한번 문과로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바뀐 이 다시 약간 조정한 이 포메이션을 통해서 과연 박준효 선수가 자신의 원래의 그 메이저를 찾을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효 선수와 장동훈 선수 양 선수 3차전 데뷔가 끝이 났습니다.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박준효가 2차전에 이어서 경기를 따낼 수 있을지, 양 선수가 펼치는 3차전 경기를 박수와 함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차전)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박준효 선수와 장동훈 선수 1대1. 일단 세트 스코어는 타이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양 선수가 준비한 3차전 경기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중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 양 선수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티치를 똑같이 기용하고 있고, 한쪽은 투레, 한쪽은 포그바거든요. 네. 조금 더 공격적인 포그바와 14시즌 투레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수비적인 위치에 인공지능상 위치를 하는데, 이 싸움이 과연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궁금해지네요. 네, 심리적으로는 이 3차전은 선제골 넣은 팀이 승리를 가져갈 경우의 수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이제 페이스를 찾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른 전개 뒤에서부터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선수들도 많았었고요. 좌측 살짝 살펴봤습니다. 네. 자, 야야 뚜레가 잡았습니다. 네. 메시앙 측면에서의 1대1 개인기가 안 먹혀요. 네. 루트가 다 읽힌 듯한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제 팬들도 일부 지금 장동훈 선수 쪽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와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투표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기가 익히고 있다는 걸 박준호 선수는 사실 등지기 스킬을 활용을 하면서 예. 네, 한번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막히고 있죠. 이번 장면은 좋았는데요. 안쪽 바라봤습니다. 질라탄 로벤입니다. 네, 수비 쪽 공간이 넓습니다. 네. 네. 왼발 공간 내주면 안 됩니다. 가마차기도 돼요. 야야 뚜레 뒤쪽으로 잠시 흘려줍니다. 세리오 라모스 오른쪽에서 호날두와 1대1 계속되는 대치 상황에서 한 명의 선수를 젖히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박준효죠. 계속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수비 라인 흐트러뜨리면서 빈틈 찾는 거. 마지막에 링크가 잘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장동훈입니다. 저런 식으로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율을 좀 더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그것이 전반전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별로 안 좋게 이끌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차단합니다. 네, 역시나 이제 퍼디난드 역동작이 가장 적은 수비수 중에 한 명이죠. 네. 네, 다른 라우드라든지 뭐 비디치 같은 약간 둔한 수비수였다면 깔끔하게 먹혔을 겁니다. 이 중원 너무 열어주는데요. 자, 일단 열고 야야 뚜레가 너무 열렸어요. 주말에 야야 뚜레 뒤쪽입니다. 이렇다면 네마나 마티시, 이번에 뚜레 마티시. 자, 이건 아니고 때려야지요. 네. 공간이 좀 있었는데요. 이 키보드 D자를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네. 한 버튼 두세 개를 좀 네.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다가는 좋은 찬스를 다 그르치기 마련이거든요. 뒤쪽 걸렸어요, 빌려갑니다. 여기서 먼저 선제골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스를 얻었을 때는 해줘야 되는데 그 뺏기니까 바로 실점이죠. 물론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서 골을 넣겠다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상대편을 흔들어 놓을 만한 슈팅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 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박준효 답답하네요, 진짜.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질라탄 이번에는 안쪽으로 잘 열어줬습니다. 두 번! 짧은 슈팅은 체에게 막힙니다. 네. 이게 뭐죠? 이게 뭔가요? 자, 이게 멋진 선물! 멋진 선물을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네, 07체이기 때문에 막았고, 사실 07체에 저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07 크로스바예요. 네. 이거 07 크로스바이 완전 막히면서 다시 한번 선물 찬스인가요? 질라탄! 이번에도 막힙니다. 지금은 심리전 너무 오버했죠. 그냥 깔끔하게 들어갔으면 골이었었는데. 자꾸 선물 포장지를 뜯고 선물을 버리고 포장지를 갖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제 자, 받아야죠. 열리죠. 공격 주조로 갔습니다. 드록바. 완벽한 두 번째 골. 자, 이 공격 쪽에 무게감을 두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너무 넓었거든요. 네. 역습 시에 지금 두 골을 허용합니다. 오버래핑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틈들을 전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박준효 이 심리적으로 조금 뭔가 장동원한테 빌리네요. 그렇습니다. 간단한 느낌으로 2대0으로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장동훈의 그 상대편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전반전입니다. 네, 확실히 이런 완벽한 찬스를 놓치는 거는 경기 내내 시종일관 장동훈이 박준효의 심기를 건드렸고 볼 점유 싸움에서 승리했었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런 찬스는 사실 박준효라면 넣어줘야 정상이거든요, 이런 거. 이 기분파라는 것이 박준효가 흥이 날 때는 굉장히 몰아치는 상대 수비가 정말 막 우르르 무너지는 게 있는데 자신이 말리기 시작하면 또 우르르 스스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 심리 강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후반전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네. 이것이 추격의 시간으로 쓰일지 아니면 더 벌리는 상황이 될지. 나우드가 끌어주면서 패스는 굉장히 미약한데요. 네, 확실히 장동훈 선수가 축구를 쉽게 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2대1 패스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죠. 빠른 시간에 네. 득점이 필요한 이 박준효고요. 화면도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만 순간의 임팩트, 스피드, 개인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끌어올리고 있는 장동훈 선수입니다. 보통 이제 선수들 그리고 수많은 랭커들 사이에서 개인만의 슈팅 각이라고 표현하는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각들을 좀 많이 말을 하는데 네. 그런 각 싸움에서 박준효가 완벽하게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험한 패스 아슬아슬 끌어냈습니다. 달려가는 수비수. 그런 게 멘탈인데 2피로 멘탈 강화는 안 되죠. 네. 또 하고 싶으면 2피로 유일하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리고 계약서. 자, 왼쪽으로 한번 열어줬습니다. 자, 폴 포그바 공 넘겨봤습니다. 포그바의 투의 싸움에서는 포그바 완승이에요, 오늘. 신은 강호가 지금 어쨌든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자, 밀어줬습니다. 질라탄 달려나갑니다. 이번에는 찬스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읽혔어요. 오늘 박준효의 개인기는 완벽하게 그렇죠. 막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거의 마인드 리더 같은 그런 역할. 완벽한 상대편을 잘 읽어내는 지금 역할을 박준효가 장동훈 선수가 하고 있는데요. 네, 협력 수비도 측면 지역에서만 하면서 파울이 나도 위협적인 위치에서 내주지 않고 있죠. 자, 호날두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이번엔 좋은데요. 뒤쪽으로 흘렸습니다. 자카르 뒤쪽에 아래 로벤. 너무 좁아요. 때려야죠. 자카르도 힐 패스 막혔고 줘야죠. 뒤쪽 다시 한번 자카르도. 자, 2대1 패스 먹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걸리 크로스 올려가서 헤딩으로 돌아야죠. 답답한. 자, 이런 찬스 살려야 됩니다. 질라탄이 또 막힙니다. 장동훈의 수비 기가 막힙니다. 네. 막 혈압이 오르네요. 네, 완벽하네요. 자, 마티치. 자, 이게 위험했습니다만 이번엔 츠. 네, 저런 것도 옆에 있는 선수가 드롭바였기 때문에 몸싸움 순간적으로 밀리면 헤딩 미스가 나거든요. 네. 자,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박준효 오늘 전체적으로 안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밀고 들어가야죠. 되나요? 로벤! 이거거든요. 자신의 장면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박준효. 네, 두 번의 루빙슛 찬스에서 한 번은 성공, 한 번은 실패했던 박준효인데 이 골이 아까 나왔더라면 네.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훈 이런 식으로 조커 카드의 활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흐름을 살릴만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경기를 정지시켜버리면서 뭔가 변화를 주거든요. 네, 새로운 선수 들어오면 반드시 공격 포인트 올리고 있는 장동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훈 감독으로서도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선수 교체됐을 때 교체 이후에 10분 내에 골이 납니다. 네. 지금 연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단순히 4강이 아니라 8강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동훈 선수입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운이 아니죠. 네. 장동훈의 감독적인 전술 운영 능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공격이 살아나니까 2차전 때 중원에서 어쨌든 흐름을 딱딱 끊어줬던 콤파니 카드를 꺼내들거든요. 그렇죠. 콤파니 선수가 어렸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봤던 선수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중앙 수비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 능력을 함께 보여주는 또 피파 온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수비형 미드필더의 그 대전이 나올지 일단은 선수 교체 이루어지면서 뚜레, 호날두, 로벤을 뺐고 알론소와 뮬러, 바르가스를 집어넣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패스의 정확성을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동점골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박준효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알론소의 킬러 패스 한 방이면 동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81분대가 지나갑니다. 한 이거 8분 정도 올라와요. 남았습니다. 길게 깊이 들어갑니다. 뒤쪽 몸으로 막아냅니다. 지금 뭐 3명의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골 슈팅의 각도는 확실히 잡았었어요. 달려가는 선수 봤습니다만 너무 기뻤습니다. 뒤쪽 도는 것은 퍼디난드 매끄럽게 있습니다. 도는 방향 설정이 조금 답답해요. 네. 네.
약간 좀 읽혔어요. 그런 이제 심리전이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리는 건데 박준효가 그런 턴을 하는 동작, 퍼스트 터치 동작에서 완벽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박준효를 굉장히 잘 읽고 있는 장동훈 선수인데요. 짧게 가죠. 이러면 더 다급해지는 건 박준효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추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장동훈이 개인기 못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찍어줬습니다만 여기서 뒤에 흘러줬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고 2분의 추가 시간. 이 공격 찬스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디디 드록바. 패스 미스는 끝이에요.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길게 차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장동훈입니다. 네, 또 2대1 스코어. 이번에는 뭐 장동훈이 박준효의 공격 지향적인 전술에 끊으면서 역습 찬스에서 두 골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정력에서 장동훈이 앞선다는 것. 이 멘탈적인 측면도 장동훈이 오늘 좀 앞서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멘탈 강화는 군대밖에 없는데 박준효 그렇습니다. 선수가 이제 또 미리터리 서비스를 빨리 치러야 될지 이것이 또 오늘 경기 결과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멘탈적인 흔들리는 장면을 멘탈리스트 같은 장동훈 선수가 그런 것들 다 읽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뭐 돌부처다라는 표현을 김동환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상대방의 골에 의해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을 경기 내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자신의 플레이에 빈틈이 없다는 거, 이것을 경기 내내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밑거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장동훈 선수가 앞서면서 세트 스코어까지 앞서가는 상황을 마련해냈네요. 두 개의 골이 거의 양 선수에게 만들어진 맥시멈이나 다름없습니다. 연장전까지 가전 그렇지 않든 간에 현재 그만큼 박준효와 장동훈 선수는 서로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선제골을 먹었을 때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장동훈은 견뎌냈는데 박준효는 좀처럼 그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3차전 또 아쉬운 것은 사실 박준효 선수가 이 장동훈의 실수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것을 골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또 네. 크로스바에 맞는 모습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은 그래도 쫓아가는 경기, 그러니까 상대 점유율을 뺏겨서 자꾸 쫓겨가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장동훈 선수에게 박준효 선수가 앞서가기 위해서면은 좀 뭔가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안정감, 본인의 얼굴을 보고도 모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 워낙 여기 화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조각을 모아가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계약서만 만들어지면 결혼까지 연결이 되시겠죠? 네, 혼인신고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박준효 선수는 지금 키보드 교체를 지금 요청을 했고요. 그렇죠. 이 D 키가 잘 안 눌러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키보드 교체가 좀 필요했어요. 마음이 안 가는 D 키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전 또 패드로 할 때는 엄지 손가락이 쥐가 나서 이 슈팅을 못 누른 적도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일단 바꿔주고자 네. 일단 여러 가지 게이밍 기어를 좀 바꿔놓고 있는 박준효 선수가 되겠는데 반면에 장동훈 선수의 장면은 뭐 아직 저희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별로 표정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그냥 똑같은 표정. 여유 있어요. 평온합니다. 이 선수의 이 BGM으로는 굉장히 차분한 절에가면 나올 법한. 그리고 만렙 PC방 플레이어 같은 느낌. 네. 드링킹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자에 바짝 붙어 앉지 않아요. 기대서 거의 누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자와 일체화된 듯한 그런 느낌. 예.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의자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안정감 있는 모습을 지금 장동훈 선수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양 선수가 경기 준비 이제 4차전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박준효 선수와 장동훈 선수 이제 장동훈 선수에게 하나의 스코어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효 선수와 장동훈 선수의 4차전 포메이션 지금부터 살펴드리죠. 자, 먼저 장동훈 선수입니다. 네, 드록바와 이브라비치, 바르가스, 호날두 거의 뭐 동일하죠. 지금 뭐 계속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크게 주지 않으면서 후반전에 교체 카드로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 장동훈 감독의 모습인데 역시 보드메르 선수를 중원 쪽에 배치시키고 콤파니를 쓰는 홀딩 미드필더로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동훈 선수 그러면서 두 명의 공격수의 그 컨디셔닝까지 굉장히 좋게 얻어내고 있는 현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동훈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그리고 스쿼드를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이 선수가 패드를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패드를 사용하면 키보드보다 확실하게 수비에 장점이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커서 체인지에 거의 미스가 없고 역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선수 구성을 봐도 사실 10시즌 나우드도 199cm의 키에 비하면 역동작이 없는 수비수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다른 선수들도 역동작이 없는 선수로 유명한 선수로 지금 스쿼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장점이 뭔지 알고 있고 그것에 맞는 스쿼드 구성을 할 줄 아는 이 장동훈 선수의 장점이 오늘 4강전 경기에서 정말 잘 보여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단순히 패드를 쓰느냐 키보드를 쓰느냐 컨트롤적인 측면이 아니라
각각의 게이밍 기어를 썼었을 때 어떤 선수가 더 유리한지를 장동훈 선수가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효 선수 끝까지 밀린 상황에서 4차전 준비 상황 살펴드립니다. 네, 호날두와 바르가스 또 동일하죠. 어쨌든 큰 변화보다는 그 안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모습이 보이고요. 야야 투레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이 좀 아쉽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네. 막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투레를 계속 중원에 배치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티치의 후방에서의 그 역할, 1차적 빌드업의 역할도 계속 기대를 하는데 이 중원에서의 패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측면 쪽에 바르가스 호날두의 그런 공격력도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야야 뚜레가 수비형 미드필더나 미드필더로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십 그 히든과 공수급 그 수비 라인의 그 밸런스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그 히든이 잘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야야 뚜레가 전반적으로 사랑을 받는데 오늘은 그런 야야 뚜레를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장점과 단점이 모든 선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야야 투레는 단점이 거의 없는 선수로 사랑을 받는 선수라 그런 평가가 있는 선수인데 네. 박준호 선수의 손에 의해서는 오늘 단점만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앙 지역에서 확실하게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플레이가 투레 선수가 나와야 되겠고 호날두와 바르가스의 개인기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박준호.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장동훈, 박준효의 4차전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박준효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였고 지난번 결승전 경기를 맞받은 그 박준효가 사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과연 경기를 5차전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힘을 박준효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줄지 바로 그 경기를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나오겠습니다. 장동훈 선수, 박준효 선수. 자, 박준효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이제 약간 안달감이 날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밀린 느낌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비해서 장동훈 선수는 정말 그 정신력이나 뭔가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평정심만큼은 그 어떤 선수보다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장동훈의 경기를 굉장히 좋아서 이 박준호 선수가 좀 투표율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있는 박준호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10% 계속해서 깎여나가고 있거든요. 63까지 내려왔습니다. 장동훈이 점유율이 좋아요. 밀립니다. 이번 것도 그냥 완전히 열렸습니다. 거의 자동문 같은 그런 수비였습니다. 뒤쪽으로 밀어주는데요. 네, 드록바의 무혈 입성이 1, 2, 3경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4경기에서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몸싸움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열리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네, 질라탄입니다. 예전에 이제 뉴캐슬의 붐송을 중심으로 자동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박준효가 보이고 있어요. 원치 않은 것들을 수비하고 있는 지금 박준효. 그래요? 하지만 단독으로 네. 가면서 버디난데 역시 좋은 장면. 오늘은 이 지탱이 안 되네. 공격수들이 공이 가졌을 때 박준효가 이제 지탱해주는 플레이가 좋다 보니까 박스에서 그런 상대 수비를 깨트렸는데 오늘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었을 때 무게감 같은 그런 느낌들이 오늘 경기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드맨입니다. 자, 오히려 삼각 패스를 잘 활용하면서 장동훈 선수가 침투 잘하고 있죠. 이런 키피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위험하죠. 뒤쪽에 보드맨. 하지만 드롭바가 받기 전에 보드맨! 오, 뒤쪽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나우두. 단독 찬스. 네. 호날두가 뜁니다. 급하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박준호 선수도 자신의 가장 측면- 큰 장점 점유율을 그렇죠. 노려야겠죠. 측면에서 뭔가 만들어야 돼요. 열렸나요? 하지만 공은 뒤쪽으로 네마냐 마티시 젖혀냅니다. 오른쪽으로 밀어냅니다. 자, 가끔은 가장 심플한 게 베스트일 수 있거든요. 아우, 심플하게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코너킥. 호날두입니다. 안쪽에 선수를 정돈하고 바르가스가 최종으로 왼발로 찹니다. 뒤쪽으로 길게 간 것! 하지만 이런 공에는 언제나 강합니다. 네. 이 세트피스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고건영 선수의 그런 날카로움이 좀 지금은 또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건영의 세트피스는 그야말로 명품이었는데 그것들이 차단당하면서 아쉽게 이번 시즌 마감을 졌었었는데요. 네. 자, 이번엔 중앙 차단. 하지만 끝끝내 장동훈 선수의 끈질김이 공을 한번 잡아냅니다. 이 장동훈 선수가 또 운도 따르는 것이 이렇게 따닥 걸려도 본인 팀에게 연결이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네. 네. 소위 이제 피파 온라인 3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오늘 좀 되는 날이네. 네. 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 장동훈 선수에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순위전 할 때가 아주 그런 거 딱 붙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이거 개인기 패턴을 다 알고 있어요. 이동하는 경로를 완전히 일찌감치 가서
개찰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예 상대편의 움직임을 좀 차단하고 있는데요. 억지 자, 올렸죠. 그래도 이겨냈어요. 이번에 자, 질라타 쫓아갑니다. 공제 셰프. 모처럼 측면 그리고 크로스 슈팅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좁은 지역을 한번 노려봤는데 그것이 막히면 다시 한번 코너킥. 자, 이 수비가 워낙 탄탄한 장동훈이라서 이런 세트피스 살려야죠. 박준효 나오죠. 지나갑니다. 완벽하게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골 운도 따르지 않는 박준효고요. 네, 슈팅 2개가 다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장동훈 선수가 왼쪽에서 공격 전개. 마이콘 앞쪽으로 질라탄을 봤고요. 아, 여기서부터 진짜 장동훈이 무서운 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때립니다. 실점을 하는데요. 자, 열렸습니다만. 맞았어. 이브라이모비치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장동훈. 결국은 박준효가 뭐냐면 두드리다가 오히려 한 찬스 한 번 내주는 게 실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박준효 선수 결국은 빠른 타이밍에 뭔가 변화를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끝까지 밀린 상황에서의 박준효거든요. 근데 지난 결승전도 정신적으로 밀리다가 박준효가 패배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박준효 선수 개인기라든지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멘탈적인 부분, 특히나 실점을 하게 되면은 평소에 경기력의 절반도 안 나오는 경기력 때문에 많은 평가가 전환됐었는데 네. 이번 오늘 4강전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박준효 선수 본인 개인 방송했을 때도 채팅의 질에 따라서 개인 방송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좀 많이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박준효의 자신감은 개인기인데 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반전 1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장동훈이 결승전 무대에 먼저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격 찬스를 가져왔을 때 득점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수비 쪽에 집중이 흐트러지거든요. 네. 사실 이제 박준효는 뭐 화려함과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전부터 단 2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수비의 견고함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실제 축구도 그렇지만은 멘탈적인 흔들림, 심리적인 약화 이런 것들이 경기력에 바로 직결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말씀해주신 그 강화된 수비력이 지금 4차전에서는 더 험하게 열립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전반전 상황에서 문이 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면서 골까지 허용하고 말았거든요. 네, 여러모로 잘 안 풀고 있는 박준효와 반대로 정말 이보다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이 장동훈 선수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뤄지는 전술 편집도 박준효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습니다. 선수 교체 없이 전술의 편집으로 지금 조금 더 박준효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굳히기 들어가도 되고 사실 굳히기 안 들어가도 오늘 컨디션이 워낙 좋은 장동훈이라서 억지로 밀어 그렇죠. 들어갑니다. 호날두예요. 자, 뒤쪽에 드롭바의 연결 안쪽 하지만 결이 좀 나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제크 한 발 먼저 잡아냅니다. 네, 저것도 평소에 박준효였다면 CA 크로스라든지 조금 더 말끔한 마무리가 됐을 텐데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흔들리고 있다는 거 반증되고 있습니다. 장동훈 선수가 상대편의 마음부터 계속 흔들어내는 경기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마이콘에게 열어줍니다. 자, 이 넓게 사용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이용한다는 거죠. 네. 자, 이번엔 차단. 장동훈도 저런 패스 미스 실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하지만 경기는 중단이 안 됐고요. 네, 자 이것도 위험하죠. 심판이 이제 중단시켰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장면이었죠. 네. 자, 박준효 선수가 뭔가 지금 현재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 장면에서는 공을 차단한 이후에 저절로 이제 걸어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면으로 보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른쪽 풀백이었던 라모스가 반대 지역까지 볼을 몰고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심판의 권한 하에 경기 중재를 잠깐 한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중단된 이후에 장동훈 선수는 일단은 헤드셋까지 벗어 놓으면서 정신을 좀 가다듬는 모습이고, 일단은 박준효 선수의 게이밍 기어 중에 이 키보드는 한 번의 교체가 있었는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거든요. 자, 이 경기가 이제 어떻게 나갈지, 사실상 경기 중단시킨 장면이 조금 전에 나왔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페어플레이 정신이 네. 있기 때문에 뭐 장동훈 선수가 이제 알아서 잘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진짜 박준효 여러모로 좀 안 풀리네요. 오늘 공격도 수비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준효 선수가 했던 어필 자체가 제대로 글쎄요
심판진에게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경기는 속개가 지금 나올 것 같고요. 경기는 뭐 다시 재경기나 이러지는 않고 이 경기 그대로 속개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만약에 박준효 선수에게 뭔가 페널티가 가해진다면은 박준효는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게 악재죠. 그러니까 네. 경기적으로도 잘 안 풀리고 뭔가 여러 가지 부대 상황도 자신에게 좀 뭐랄까 호의적으로 좀 행운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박준영에게 불리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고 또 옆에 있는 그 장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평소 같은 그런 표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리고 스쿼드 내에서도 뭐 포메이션 내에서도 박준현을 정말 잘 읽고 있는 네. 그런 장면들을 선보이면서 경기 지금 현재 세트 스코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사실 피파 온라인스를 즐기다 보면 오늘 좀 되는 날이다 싶은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느끼기에 가장 좋은 체감이 어떤 게 있냐면 상대방과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의 퍼스트 터치를 읽는 그런 모습에서 좀 읽을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뭐 숙개가 된다고 하네요. 네. 자, 이 경기는 아마 여기서 골라인 아웃을 시킨 이후에 경기는 속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장동원 선수와 박준효 선수의 경기 중간에 잠시 경기가 중단된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슛에 가까운 골라인 아웃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네, 퍼스트 터치에 대한 이 박준효의 공격 방향 심리전 읽어내기, 이 장동훈이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박준효의 공격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결 패스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좋은데요. 열렸나요? 통수골! 자, 이 골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흔들릴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골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 9.5번으로 느껴졌던 공구 칠라탄을 지금은 골 마무리를 하는데 썼던 그런 장면. 네. 이러면 장동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안 불만스럽죠. 좋겠는데요. 네, 네.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으로 표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이 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가장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기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그거 찾아오는 거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3개의 세트를 보내드렸을 때 2대1 스코어였습니다. 다 두 번째 스코어를 얻은 선수가 그대로 경기를 마감짓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자, 이번엔 질라탄 가운데에서 밀어줍니다. 자, 이거 라모스,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열렸죠. 토마스 밀러입니다. 뒤쪽에 드록바.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마티치에게 다시 한번 공이 차단됩니다. 중앙입니다. 야야 뚜레 뒤에서 이거 잘했습니다. 보는 거는 확실히 수비할 줄 아네요. 그렇습니다. 개인기로 뭔가 벗겨내는 장면에 대해서는 장동훈 선수가 대부분 다 반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공격 진행할 때 이 삼각 오, 패스. 열렸죠. 드롭바! 환상적인 골로 두 번째 골. 이 패스워크. 자, 장동훈의 점유율 축구 그리고 이 박준효의 불안한 수비력, 이것이 오늘 판가름 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골이 모두 결승골이었는데요. 자, 그대로 콤파니의 머리를 맞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한 13분 정도, 게임 시간으로 12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장동훈 선수 2대1 패스 장인이네요. 공격 이 수비도 너무 좋고요. 그렇습니다. 넘어졌습니다만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고 호날두가 달려나갑니다. 왼쪽에 마이콤 네. 올라갑니다. 장동훈의 중원의 보드메르, 이 콤파니 조화는 최강이네요. 그렇습니다. 양쪽 그 합이 모든 수비의 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자, 열렸죠. 열렸어요. 보드메르. 이번에 뒤쪽으로 도는 동작을 한번 차단했습니다. 남은 시간 마지막 공격 찬스. 이것이 박준효 이번 시즌의 마지막 공격일 수 있습니다. 질라탄 역시 포기나드. 템포를 잡지 못해요. 생각이 많습니다. 네, 타이밍이 너무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자, 이대로 거의 경기가 끝이 날 수 있겠는데요. 장동훈 선수 앞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이제는 완벽하게 뻗기 1분 직전 1분의 추가 시간. 이것도 이 백패스, 리턴 패스는 아닌데, 자, 이거 전진 나가야죠. 어쨌든 나가야 돼요. 달려나갑니다. 두 명이 올라갑니다. 왼쪽은 열렸습니다만. 여기서 뒷발.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장동훈이 승리를 따냅니다. 네, 박준효 선수가 1차전에 첫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패를 당했던 이후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렸고 그 페이스를 찾아오는 시간이 너무 좀 길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있어서 4차전은 사실상 완벽하게 장동훈의 경기였습니다.
불안할 수 있는 상황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조차도 장동훈을 흔들어내지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흐름을 내줄 수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전술 편집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흐름을 뺏기지 않는 플레이 너무 좋았고,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 내내 보여줬던 이 삼각 패스의 활용, 장동훈이 2대1 패스의 장인이다 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말끔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가 다름 아닌 박준호였습니다. 네. 정말 잘하는 선수를 상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장동훈 박수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월패스, 삼각 패스들을 장동훈 선수가 박준효를 상대로 해서 기가 막히게 꽂아내면서 마지막 남은 결승전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승전 두 번째 진출자 바로 장동훈 선수입니다. 네, 오늘 보내드린 4강전 두 번째 경기 결국 장동훈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결과 잠깐 보고 가실게요. 네, 결국 장동훈 선수가 3대1로 이기면서 박준호 선수를 제치고 올라가게 됐는데요. 아마 오늘 수비도 굉장히 멋졌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결승에 진출한 선수, 우리 장동훈 선수와 함께 손정미 리포터가 만나고 있거든요. 소감 먼저 듣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피파 온라인 TV를 사랑하는 손정미입니다. 지난주 김승섭 선수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결승전의 주인공이 가려졌는데요. 오늘 정말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느라고 손에 땀을 쥐고 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장동훈 선수 만나볼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나고요. 그래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거 맞으세요? 네. 오늘 처음에는 되게 이거 경기하기 전에는 4강까지 온 것도 되게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상하진 않으셨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 편히 했던 게 승리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에이, 내숭 떨지 마시고 그럼 혹시 오늘 경기하면서 박준효 선수의 플레이를 다 읽어내신 것 같았는데 평소에는 어땠나요? 평소에는 솔직히 한 30대 70? 그럴 정도로 제가 불리했거든요. 신선해보면. 네. 그래가지고 영상 보고 그 꺾는 거나 그런 거 좀 분석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대단한 분석가신 것 같은데 우리 또 다음 주에 김승섭 선수 만나잖아요. 또 이번에는 내숭 떨지 마시고 강하게 우리 각오 한번 말해봅시다. 솔직히 자신은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끝까지 지켜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아쉽게도 박준효 선수는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더 멋진 경기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피파 온라인 TV를 사랑하는 손정미였습니다. 네, 결승에 오른 장동훈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경기력으로 우리를 또 놀래켜 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김승섭 선수 조금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4강에 오르기까지 열심히 했던 우리 박준효 선수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데요. 이번 시즌에서 조금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이렇게 되면 과연 2015년도 첫 번째 챔피언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결승 무대를 만나기 전에 이 다음 주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이 굴리트 5강을 만들었던 충격적인 강화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강화쇼가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이번엔 전설 선수팩이 한 장이 아니라 3장이거든요. 피파 온라인 시리 유저라면 이번 생방송 결코 놓칠 수 없겠죠. 그 외에도 결승의 두 주인공과 함께하는 선수팩 오픈 등 다양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물론이고 생방송에 함께하시는 시청자들에게 드릴 또 풍성한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이벤트 전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A 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이더스 챔피언스 2015 끝으로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결승 전야를 장식할 이벤트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줄